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살아가면서 지식이 중요하고 정보가 중요하고 교양이 중요하고 지혜가 중요하다고 네. 100번 말씀을 드려도 참 그 말들을 안 들으시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예. 그래도 뭐 주 5일 하루에 2번씩 잔소리 해드리고 있는 네. 오마카세식 프로그램. 예. 언더스탠딩입니다. 네. 세계 최초의 시청자 가스라이팅 방송. 아닌 건 아니다. 미치겠어. 네. 그래도 솔직한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들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고령화와 관련한 주제입니다. 고령화라는 게 뭐겠습니까? 뭐 결국은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올해는 사는데 정년은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오래 사니까 생기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네. 노후 대비. 옛날에는 뭐 노후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늙으면 그냥 자기 때문에 노후 대비 따로 안 해도 되고 재정적으로 그리고 뭐 직업은 하나인 거죠. 한 회사 열심히 오래 다니자. 이순신 장군이 그럼 뭐 50세부터 보험 파셨겠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인생 짧으니까 이제 하나 일 가지고 이제 거기에 몸을 바치는 건데 요즘엔 안 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 두세 가지 직업을 거치다가 세상을 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군일에 한민족이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던 이 전직이라고 하는 이 현상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만드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분 중에 한 분을 모셔서 이직이랑은 좀 다르다고 하는. 이직은 내가 이 회사에 있다가 그렇죠. 뭐 저 회사로 가고 뭐 그게 이제 이직이라면 구글 개발자 하다가 애플 개발자 하는 건 이직. 전직은 애플 개발자 하다가 군고구마 파는 건 전직. 나이가 좀 들어서 더 이상 이제 갈 때 이 비슷한 업종 갈 데가 없을 때 이제 새로운 직장을 또 직업을 구해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그런 걸 할 때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이 전직 시장에 대해서 좀 배워볼까 모셨습니다. 사실은 뭐 여러분들은 많이 배울 필요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랑 안 대표는 하루하루가 솔직히 좀 불안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별로 호응도 없고 뭐 맨날 뭐 좋을 땐 좋지만 또 조금만 좀 이상한 콘텐츠 하면 뭐 재미없고 뭐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어떻게 좀 전직을 해야 될지 저희도 전직 준비도 좀 할 겸 전직 전문가가 아니라 전직 전문 컨설팅 업체 이 위에서는 어떻게 돈 벌고 있는지 좀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소개해드린 대로 주식회사 이음길 길을 잇는다는 뜻이겠죠?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젊을 때 살아온 길과 노후에 살아갈 길을 이렇게 싹 이어주다는 뜻인 것 같은데 주식회사 이음길의 김기환 대표님 그리고 함께 나오신 이주연 본부장님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음길의 김기환입니다. 저희가 앞에 제대로 소개한 거 맞습니까? 네, 제대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뭐 이 정도면 잘했죠. 뭐 시작하기 전에 한 5분 설명 듣고 이 정도 했으면 잘했죠. 잘하셨습니다. 멋지게. 중요하죠. 이음길은 스타트업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떤 회사인지부터 좀. 이음길은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고요. 이 전직 지원 서비스업이라는 건 미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약 한 20년 정도 조금 더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전직 지원 서비스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시장이 좀 작았던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 전직 지원 서비스라는 게 의무화가 되면서 갑자기 시장이 이제 조금 더 조금 더 활성화되고 있는 전직이라는 건 보시면 됩니다. 직업을 바꾸는 거죠? 네, 맞습니다. 회사를 옮기는 게 아니라 회사를 옮기는 것도 이제 전직이라는 거를 조금 더 일반적으로 광해 개념으로 좀 씁니다. 원래는 이게 전직이라는 개념을 우리 외국에서는 아웃플레이스먼트라고 써서 그냥 내가 이 직장을 벗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전직 안에 포함시켜 버렸었는데 이제 이직 전직 한문을 쓰고 막 이러면서 약간 좀 구분을 하려고 하는 노력인데 그냥 이직은 유사업계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전직은 그냥 편하게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이직을 다 포함하고 그다음에 뭐 창업이든 아니면 전체 내가 여태까지 했던 분야를 다 벗어나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던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전직이라고 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원이 왜 필요해요? 그냥 각자 알아서 뭐 하면 되는 거지. 뭘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안 대표나 제가 전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래서 망했어요. 언더스탠딩 망했어요. 그럼 나가야 돼. 그럼 뭐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직 지원 서비스는 우선은 모든 고객분들께서 퇴직을 하거나 전이거나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전직에 성공하실 때까지 케어해야 되는 전 과정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전직 지원 서비스라고 얘기할 때는 변화 관리나 기초 교육을 위한 교육,
그다음에 컨설팅, 그다음에 어느 정도 사무실에 나와서 공간을 작업을 해야 일을 할 때 일을 좀 예. 해야 되는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 공간 제공. 이 세 가지를 다 넣었을 때 전직 지원 서비스라는 표현을 쓰고요. 단순히 뭐 사무실도 매칭- 하나 주고 책상도 네네. 일단 네. 주고 네. 갑자기 네. 집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네. 또 뭐 해준다고요? 고객분께서 내가 어디를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심리적인 지지, 그다음에 아. 가능성을 보여주는 컨설팅. 그러니까 내 머리 내가 못 깎으니 네. 내 상황이 이러니 당신들이 다음엔 내가 무슨 직업하면 좋을지 한번 네. 제안서를 줘봐. 아니, 저희가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력 네. 경력 소개를 듣고 당신들 좀 상담을 줘봐라 하면서. 네네. 하는 그런 그럼 이제 서비스. 저희가 드려서 다양한 분야로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가실 수 있는지, 또 새로운 분야를 많이 가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으시다면 네. 예. 그 길로 성공하실 수 있으려면 어떤 코스를 밟고 어떤 학원을 다녀야 되고 어떤 자격을 취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처음에 가이드 해드리고요. 알려주시고 교육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 관련된 교육이 진행됩니다. 단순히 전직에 대한 교육뿐이 아니고요. 예. 갑자기 늘어나는 시간에 대한, 그 다음에 재무 구조에 대한, 그다음에 여가나 관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까지 전체적으로 다 컨설팅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본인이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시면서 이직에 성공하실 때까지 컨설팅을 통하고 장소 제공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이직에 성공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해주는 전체 서비스를 전직 지원 서비스라고 보시는 게 서비스라고 한다. 그러면 예를 좋을 들면 것 같습니다. 퇴직했어요. 예. 근데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어. 일단은 출근할 곳도 알려주고 책상도 하나 주고 네. 상담도 해주고 네. 교육도 교육도 시켜드리고. 시켜주고 네. 밥도 줍니까 혹시? 아니, 점심 때는 밥 가끔 드릴 수 있습니다. 밥도 주고. 의무적으로 주는 건 아니고. 아니고. 그리고 퇴직하고 나서 출근할 어딘가가 생기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건 매우 좋네요. 한 달에 네. 얼마입니까? 그거 하려면? 돈을 받습니까? 네, 비용을 받습니다. 네. 개인한테 비용을 받는 건 아니고요. 예. 1000명 이상 대기업들이라면 기업체에서 부담을 해서 저희 쪽으로 이제 고객을 위탁해주는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잠깐. 그러니까 네. 1000명 이상의 기업 종업원이 1000명 이상이면 네. 전직 지원을 반드시 해줘라. 네. 회사에서. 네네. 그렇게 법제화돼 있어요 네, 현재. 2020년도에부터 뭐 법제화가 돼서 1000명 이상 기업의 50세 이상 정년 퇴직자를 포함한 비자발적 퇴직자들은 네. 반드시 전직 지원 서비스를 기업에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몇 달? 한 달? 기간은 현재는 조금 좀 작아요. 예. 그래서 16시간 이상의 교육이거나 2회 이상의 상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저. 최소. 최소 기준. 한두 번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거네요. 우선은 야. 그런데 책상도 뭐 그냥 이게 내 책상에 하다 보면 없어지네 16시간. 근데 이제 원래의 전직 지원 서비스 개념은 예. 한 3개월 이상 그 다음에 최대 사후 관리까지 포함해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서비스를 진행을 합니다. 예. 이유는 보통 저희가 데이터를 내보면 50세 이상의 전직까지 성공했을 때 평균 성공까지의 기간이 5개월 한 16일에서 20일 정도 사이쯤 나와요. 보통 그래서 성공하시더라도 5개월은 논다. 그때 준비를 하시면서 이제 이력서도 내시고 면접도 보시고 조율도 논다고 하고. 표현했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이런 과정, 준비 과정이 이제 한 네. 5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셔야 예. 됩니다. 그래서 아. 일반적으로 보면 풀이라고 얘기하는 전체 전직 지원 서비스 원래 개념은 예. 3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돼서 한 6개월 정도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는데 그게 그 정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의무화를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이제 부담이 많아지니 최소 16시간 정도의 교육이나 2번의 상담들을 하고 그 이상을 해라 이런 관점에서 이제 최소의 법에서는 기준만 최소한 이 만들어놨어요. 정도는 네네. 안 하면 과태료다. 네네 과태료는 아니고요. 현재까지는 아직은 처벌 규정은 처벌 없어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 안 하는 기업도 많겠네요. 그러네요. 네, 근데 첫 해는 그래서 처음 도입한 기업이 1000명, 우리나라에 1000명 이상 기업들이 약 한 1000개 전후 있습니다. 근데 예. 그 중에 첫 해 도입률은 한 200대 개 정도의 기업 정도가 도입을 했었고, 200개 예. 정도가 네,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00대 중반, 아. 그래서 한 45%에서 한 50%요 정도로 도입률이 좀 높아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예. 내년에는 좀 예. 더 높아지고, 그리고 처음에 작년에 도입했던 기업들은 16시간이나 2번의 상담을 도입한 기업들이 있었는데 예. 실제적으로 이제 지나보니 부족하다는 걸 이제 기업분들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육과 상담을 병행하거나 상담 시간을 늘리거나 교육 시간을 늘리는 케이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활성화되고 서비스 기간도 실제적으로 고객분들께서 이제 퇴직하신 분들께서 성공하실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기간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비스 도입 처음이라 이런 퇴직하시는 분 말씀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건 뭐 꼭 전문 업체에 가서 받을 것까지는 아닐 수는 있는데 예. 그래도 어디 다른 데 제3의 업체가 해줘야 되겠네요. 다시 그 회사로 교육받으러 나오시면 그분 기분도 좀 싸하고 원래 있는 직원 기분도 좀 싸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교육을 안 받은 사람 입장에서 교육을 안 받으면
제일 문제가 뭡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진짜 교육을 안 받아서 이 사람은 전직 지원 서비스를 안 받아서요. 우리한테 16시간 교육과 교육 안 받으면 상담 그까짓 거 그게 뭐라고 그거 받으라고 하냐? 네. 그런 질문입니다. 죄송합니다. 무례해서. 그러면 솔직하게 물어보자고 우리 오늘. 실제로 지금 이 참여가 의무는 아니고요. 만약에 예. 참여를 안 한다면 미참여 동의서를 쓰게 되어 있어요. 나 안 받을래요? 미참여 동의서. 내 자발적으로 안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전직 지원 서비스를 안 받아도 기업의 의무화되는 거에 따른 페널티나 그런 건 없고.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예. 그래서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그 16시간의 교육을 듣고 안 듣고의 차이 역시 차이 좀 많이 난다라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예. 이유는 퇴직을 실제로 모든 고객분들이 퇴직 전에 내가 퇴직을 내일부터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막상 마음이 실제로 퇴직할 내가 했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느끼는 퇴직한 다음 날이거든요. 그럼 내가 처음부터까지 다 부딪혀야 돼요. 실제로 4대 보험의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물론 아주 어려운 프로세스는 아닙니다만 예.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하게 열어나는 그럼 사람인을 가야 돼? 뭐 이렇게 얘기 말씀드려도 되죠? 예, 그럼요. 워크넷을 가야 돼? 뭐 아니면 뭐 잡코리아를 가야 돼? 아니면 거기에 근데 중장년의 정보는 상대적으로 되게 부족하거든요. 예. 분석 정보도. 예. 그럼 난 뭘 해야 되지라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근데 그렇겠네. 컨설팅이라는 느낌은 잘 아시겠지만 교육이라는 것도 아시겠지만 한마디가 되게 중요하고 내 시간을 많이 당겨주거든요. 예. 여러 가지에서 헤매야 될 것들을 빨리 알려주고 교재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면 그 16시간만 들어도 많이 내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 시간이 많이 줄고 핵심 그렇겠네. 에피소드를 가르쳐주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사실은 개인이 손해시라는 거죠. 안 받으면 네. 근데 개인의 선택이라서 아직 그리고 전직 지원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아직도 재직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예. 안 들으시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거는 궁금하지만 안 대표는 점잖아서 안 여쭤보는 네.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큰 회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음길에다가 이번에 퇴직자가 300명인데 이음길에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맡겼어요. 네. 그럼 16시간에 상담 2번 일단 기본으로 선택하시겠죠 보통은. 네. 그러면 일단은 얼마나 보통 1인당 어느 정도로 이 회사가 돈을 지불해야 그리고 됩니까? 그게 이음길 이외에 네네. 그런 거 대신해주는 다른 업체들도 많을 거 아니겠어요? 네네. 있습니다. 각각 다 가격이 다 다릅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 점심 때 뭐 먹지 하면 밥값 다 다른 것처럼. 그리고 조금 전에도 내가 자발적으로 나는 기분 나빠서 가고 싶지가 않아. 나는 자발적으로 내가 안 하는 겁니다라고 그걸 받으면 그거는 그 비용은 안 줍니까? 네, 그 대기업이? 일단 제일 간단한 것부터는 예. 안 받겠다 그러면 이제 그 고객에 대한 비용은 지출을 안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 예. 다들 받으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인간적이십니다. 야, 솔직한 데다. 그렇지. 솔직한 데다. 그리고 예. 그 비용에 대한 의미는 예. 사실 이런 겁니다. 한식을 가든 일식을 가든 중식을 가든 내가 코스로 먹느냐 아니면 뭐 아주 싼 짜장면을 먹느냐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전직 지원을 하고 있는 전체 업체당 기간에 대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요. 그러면 최소한으로만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짜장면이나 김치찌개나 가격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좀 싸고. 각 회사별로 프로그램의 차이는 있지만 예. 사실은 예를 들어 기업에서 우리는 300명이 나오는데 3개월 서비스, 사후관리 3개월을 붙여서 6개월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그럼 비용이 많이 높아지죠. 하지만 최소한으로 서비스를 하겠다 그러면 비용이 많이 낮아지죠. 예.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가 난 나을 것 같습니다. 풀 코스로 선택해주는 기업들도 있습니까? 그럼요. 대기업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어떤 거 있습니까? 대기업 중에서도 선제적인 기업들은 전직 예. 지원 서비스가 의무화가 되기 전에도 예. 이미 10년, 20년 전에 전직 지원 서비스 도입해서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는 자체 전직 지원 서비스 팀을 만들어서 회사 내부에다는 안 만들죠. 아까 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들어가기는 좀 그러니까 예. 회사 외부 예를 들어 뭐 교통 좋은 강남역에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퇴직하는 사람들을 직접 케어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건물 사서 선물 아니고 빌려서, 빌려서? 예. 아. 또는 사서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알겠습니다. 빌려서 그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회사가 왜 그렇게까지 해줘야 그러니까 될까요? 왜 그래요 굳이? 나가는 잘 가. 그러니까 신입사원 교육을 열심히 시키는 건 시키는 건 알겠어. 알겠어요. 앞으로 창창하니까. 근데 다시 볼 일 없는 분한테 왜 뭘 그렇게 잘해줍니까? 이게 저는 착한 회사 컴플렉스인가? 예전에는 퇴직을 준비하시는 모든 퇴직을 준비하는 분들을 기업에서 내가 왜 해야 되냐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 교육은 예. HRM 쪽의 D 쪽의 교육이었어요. 업무 몰입해라, 업무 능력 향상해라, 그렇지. 뭐 이런 쪽으로 계속 뽑아먹으려고. 교육을 했는데, 예. 근데 참.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50세가 넘어가시면 생산성 곡선도 떨어지는 측면들도 있긴 하지만 전직 미리 지금 현재 평균 수명이 20-30년 전하고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미국과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령화 현상을 통해서 60세까지 정년 퇴직을 하시더라도 이미 그때 이제 은퇴하셔서는 90대까지 네. 사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여태까지 모아놓은 재산으로는. 그럼 현재는 과학적 어느 정도로는 70대 중반까지는 어느 정도 일을 하셔야 건강에도 그렇습니다. 미래 삶에 예. 도움된다는 예. 결론이 예.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전직전 서비스 의무화도 생긴 거고요. 그리고 기업에서는 현실적으로 정년 퇴직하시면 퇴직 후 관리를 잘해주시면 기업 브랜드 가치 향상되는 측면들도 있고요. 그 이미지 좋아진다는 네. 거죠. 밖에 나가서 이상한 소리 안 하고.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도 있어. 그리고 재직하시는 분들이 또 잘 성공하는 모습들 보면 직원 조직 몰입도가 좋아진다. 그렇게 그런 건 있겠네요. 이런 우리 거죠. 참 좋은 회사야. 이 내보내는 기업 다 분들도. 그냥 나갔다 케어 안 해줬는데 다 망하거나 다 안 좋고 퇴직을 후회하고 막 이러는 현상들보단 어느 정도 비용을 투자해서 이분들의 노후의 삶까지 케어를 해준다면 계속 그 회사의 충성도 높은 고객으로 남는다는 거죠. 보통 그러면 2주 뭐 짧은 코스도 있고 네. 뭐 길면 몇 달도 해주고 네. 보통 한 달 정도 그럼 저희 직원 케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가시면 책상도 좀 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교육도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애 학원 보내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데 네네. 한 달이면 어느 정도 비용 듭니까? 이게 되게 막연한 질문이긴 한데 그래도 너무 궁금하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받는 비용을 따지면 인당 한 100만 원, 1인당 플러스 한 마이너스. 달이면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기준으로 보통 비용이 책정이 됩니다. 그 정도. 그래도 꽤 쓰는 거네요. 네. 그래도. 그러네. 근데 이제 그 정도의 비용으로 그 고객 퇴직하시는 고객분의 삶이 바뀌어진다 그러면 결코 비싼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저희 하네요. 입장에서. 그 만약에 그럼 바로 회사에서 받으셔야 지원을 안 되겠습니다. 해주면요, 내 돈 내고 가야 됩니까? 그래 그것도 대기업- 궁금하다. 난 대기업 안 네. 나왔는데 대기업 아니고 우린 회사에서 안 중소기업이야. 해주는데. 그러면 또 고용노동부에서 아주 좋은 쌈박한 제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 중장년 새 출발 카운슬링이라는 제도고요. 이게 뭐라고요? 중장년 새 출발 카운슬링이라는 제도입니다. 본인 일 같죠? 자꾸 그래서 깜짝 놀라지 마세요. 이름이 좀 중년이- 처음에 귀에는 익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는 예? 중세카라고 얘기합니다. 중장년 새 출발 카운슬링. 이라는 제도를 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00명 이상 기업들은 이제 의무화로 묶었고, 그럼 이제 1000명 미만 기업들은 여기서 퇴직하시는 중장년들이 사실은 더 필요하신 분들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퇴직을 한다 그래도 위로금도 적고 상대적으로 퇴직금도 적으시거든요. 그렇겠죠. 이분들이 더 일에 대한 것들이 더 절실하다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분들은 그러면 내일 배움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라는 건데 그건 또 뭡니까? 내일 배움 카드? 이게 그래서 국민 내일 네. 배움 카드? 그건 뭡니까? 이게 중소기업이나 기업, 대한민국에 재직하고 있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 예. 내일 배움 카드라는 걸 발급해 줍니다. 이 카드를 통해서 누가요? 다시 고용노동부에서요. 정부가 정부가 내일 배움 국민 카드라는 내일 걸 배움 카드라는 걸 발급해 드립니다. 그냥 발급해줘요? 신청하면? 재밌- 센터가- HRD 내세가 들어가셔서 예.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카드를 네. 받으면 받으면 받아서? 내가 거기에 포함된 학원, 그거를 수강할 수 있는 인증을 받은 학원들을 통해서 예. 내가 다양한 교육을 자기 부담금 뭐 10% 20%가 있는 것도 있고 완전히 아닌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인당 300에서 500을 그냥 줘요. 포인트처럼 주는 네, 거예요? 줘요. 그래서 그래, 내가 거기 그 쓸 학원을 수 결제하면 있도록? 됩니다. 네. 결제하시면 됩니다. 응? 평생 그래서 이제- 500만 원짜리 카드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럼? 네, 300에서 500만 원 정도고요. 요거를 다 쓰고 나면 3년에서 5년 뒤에 또 충전해줘요? 받을 수 있어요. 왜 그걸 아무도 몰랐지?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여기 뭐 화면도 띄어놨네요. 네, 이런 이거는- 거예요? 정말? 네, 이거 그렇죠. 내일배움 카드를 받고 지금 HRD넷에서 중장년 행복기금 과정을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또 여기서 또 좋은 거는 이 제도는 또 플러스 100만 원을 더 얹어 드려요. 중장년 세출반 카운슬링을 받으라고 300에서 500만 원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예. 거기다가 100만 원을 추가 크레딧을 더 드려서 100만 포인트를 주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무료로 긁어요. 그럼 이거는 네. 내가 직장인이면 누구나 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하면 되고 그걸 통해서 이 전직 지원 서비스를 그냥 100만 원어치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추가로 누구나? 더 100만 원을 더 줘요. 그걸 그거를 왜 안 했어요? 그러면 내가 굳이 1000명 이상 좋은 회사 안 다니더라도 네. 네. 이음길이라고 하는 회사가 하는 거 이거 좀 마음에 든다. 대표님도 인상도 좋고. 네네. 그럼 내가 그 100만 원 이음길 가서 그냥 결제하고 나 한 달 동안 이제 네네. 케어하쇼. 네네. 할 수 있겠네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나라 돈으로? 네네. 근데 왜 우리 처음 들었어요? 올해 처음 신설된 제도고요. 예.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도 계속 지속 사업으로 계속 좀 강하게 밀고 있는 비즈니스라서 근데 아직 홍보가 좀 약해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재직, 1000명 미만의 기업에 재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제도를 활용하시면 또 한 가지 좋은 건 한 가지가 또 더 얹어져 있어요. 내가 그럼 이 직장에서 경력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면 코칭으로 돌릴 수도 있어요. 딱 전직만이 아니라 이건.
아 현재에 네. 이 직장에서 내가 45세 이상인데 나 업무 디벨롭을 업무 능력을 좀 향상시키고 싶어. 그럼 그걸로도 쓸 수 있어요. 또 내가 곧 있으면 정년퇴직인데 나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예. 여기에 쓰실 수도 있어요. 아. 하나를 또 더 드렸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어. 그래서 이 안에서 내가 직장 생활을 오래 영위할 수 있게끔 하려면 그 컨설팅을 받아도 되고 네. 전직 컨설팅을 받으려면 전직 컨설팅을 받아도 됩니다. 이거는 그 기업의 또 개인 신청이라서 그 기업에 내가 여기서 전직 지원 컨설팅을 받는다고 알려주거나 회사로 통보가 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사장님 몰래 전직 네. 컨설팅을 내일 받을 배움 수 카드로 있다는 받을 거죠. 수 있다. 네. 그럼 내가 컨설팅을 받을 때 50만 포인트를 긁었으면 네. 현금 50만 원이 그 컨설팅을 제공해주는 교육 업체 내지는 그 컨설팅 업체로 갑니까? 예, 그렇게 되죠. 아, 그래서 100만 원이라는 그 금액이 있어서 처음엔 자부담 10%, 그 다음에 그 카드로 90만 원을 긁고, 와우. 그 다음에 80% 이수를 하면 개인이 냈던 10만 원의 자부담을 거기서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돌려드리는 이렇게 됩니다. 아. 네. 그러면 대표님 저 그 위즈덤 칼리지나 네. 아니면 이거 되게 좋거든요.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이게 중국이 우리나라로 얼마나 중요한 나라입니까? 그렇죠. 물론 이게 이제 이게 노후에 얼마나 도움이 잘 모르겠으나 네. 세계 정세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건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이런 근데 교육도 이거를 결제할 수 그럼 있습니까? 그 내일 배움 카드로 결제할 수는 없습니까? 그건 이제 그 교육을 등록을 받으시면 돼요. 교육을?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등록을 받으셔야 되는데 아. 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게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과정으로 고용노동 HRD 넷에서 허가를 받으면 고용노동부에서 그 다음 해에 아. 이제 그거 내일 배움 카드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H 무슨 뭐라고요? 아까 사이트 이름? HRD 넷. HRD 넷. 네. 와. HRD.net입니까? 네네. 여기 가면 아하. 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저희처럼 돈 벌 기회에 굶주려 있는 네, 그런 그렇죠. 교육업체도 가서 예. 아하. 손들면 근데 이제 되고. 심사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예. 온라인으로 보면 온라인 오프라인 뭐 시설도 있어야 되고 뭐 보안 시스템부터 뭐 자기 기준이 되게 있습니다. 네. 일단 통과를 하면 아하. 해마다 10월, 6월 뭐 제가 이렇게 대충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그 과정이 신청받으면 그 해 다음 해, 예? 10월 거면 그 다음 해 모집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료한 것들을 이제 뭐 QR 코드 찍고 다 수료했다는 증빙을 내면 환급 받으실 수 있는 교육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한 1년 걸린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도 할 만하네. 할만하죠. 그러면 대표님네는 그거 다 합격해서 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서 중세카는 합격이 됐고요. 네. 예. 저희도 다른 과정은 요번에 또 허가를 받아서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 해야 다음 내년부터는 네네. 나라 돈 받고 팔 수 네네, 있다. 네. 하실 때 저희 거 이거 좀 해주면 안 됩니까? 가능합니다. 같이 이거 좀 커미션 드릴 테니까 많이 주시면 새로 이거 강의 만들려고 하면 이것도 힘듭니다. 진짜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따로 만들지 마시고 네. 대표님은 그냥 그 라이센스만 따두시고 네. 저희가 그 어려운 교육 업체들 중에 좋은 강의들 네네. 모아올 테니 우리 가능합니다. 동업하시죠 우리.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야 이거 오늘 야, 보람 있는데 진짜 보람 인터뷰? 있네. 보람 있는 인터뷰다.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되게 그 보람이 되죠. 무료로 또는 자기 부담 굉장히 그러니까요. 적은 과정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나라 돈은 내 돈이 아니거든. 그러면 대부분 이 이음길의 서비스는 대기업에서 외주로 받거나 네. 아니면 100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그냥 이 정부 네.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서 네, 중장년세 출발 카드. 대부분 자기 돈 안 들이고 전직 네. 서비스를 받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컨설팅 서비스를. 그럼요. 아 그렇군요. 그럼 뭐 누구나 한 번쯤 뭘 하는 그럼 저희만 모릅니까? 한 2천만 명 정도가 아니, 매년 지금 쓸 것 같은데요. 채팅창에서 진짜 몰랐냐 막 그러던데 지금 다 아십니까? 내가 왜 몰랐는데? 왜냐면 중소기업 다니시는 어. 특히 젊은 층들은 많이 아세요. 아세요? 아, 그래요. 많이 합니까? 이런 지원을 해마다 1조 넘게 예산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서 야, 교육 우리가 수강을 그걸 모르고 맨날 시청자들한테 자, 여러분 오늘까지만 판매합니다. 아 진짜 내일부터는 우와, 없습니다. 안 우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내일부터는 우리 딴 데 갑시다. 우리는 앞거래해요. 앞거래만 합니다. 앞거래. 네. 뒷거래 없이. 아 그런 게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컨설팅을 받아서 좀 성공한 사례 같은 거 뭐 없습니까? 케이스를- 실제로 내가 55세가 넘었어요. 네. 그래서 이음길에 갔어요. 그래서 컨설팅을 받았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내가 대기업에 있으면 어디 중소기업으로 뭐 간다거나 뭐 그거 아니면 아는 친구네 사업체 어디 뭐 도와줄 거 없니 가당. 그것도 아니면 뭐 아파트 경비원으로 한다거나 뭐 자영업 치킨집을 한다거나 뭐 그렇잖아요. 대체로는.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쪽으로도 가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보다 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력을 잘 살려서 내지는 미리 준비를 해서 다양한 그렇지. 케이스로 성공하는 케이스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전직 지원 서비스는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꼭 예. 한 말씀을 좀 드리자고 하면 반드시 미리 어차피 곧 60 다들 오시거든요. 지나보면 다 60 환갑 지났다고 저희 선배 세대들 다 말씀하시잖아요. 네. 반드시 나한테 퇴직이라는 게 온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서 미리 준비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케이스들은 우리 이주현 상무님이 몇 분 더 케이스 예. 저도 케이스 좀 말씀해 안 주세요. 그래도 이주현 상무님 한 마디도 못 하셨어요 지금. 아니 실제 저도 말은 우리 김기환 대표님이 말은 번지르르 하신데 네. 케이스가 없어. 뭘 해주는 거냐. 다양한 교육과 유용한 컨설팅이라고 네, 네, 하니까 네, 네. 저희 그런 미사 요구에는 안 속지 않습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사례는 네. 이제 어떤 서비스들이 이제 제공이 되어서 성공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한 걸 조금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예. 그 이분은 마케팅 이제 기획 업무 석유화학 그 업종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일찍 임원을 다셨어요. 예. GS 칼텍스 강모선 뭐 예, 등등등등. 달자마자 현대 오일뱅크 등등등. 네. 떠오르는 분도 있어요. 네, 달자마자 뭐 아쉽게 50대 초에 나오게 이제 되셨어요. 그런데 뭐 취업 전직 지원 서비스라는 게 뭐 있다고는 하는데 예. 나 혼자 준비하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일단 그래도 제공을 해주니 한번 참석은 해보자라는 네. 마음으로 이제 들어오신 거죠. 네. 그런데 컨설턴트의 이야기 그리고 교육들을 듣다 보니까 나는 퇴직 전에 생각했던 게 오로지 어떻게 하면 취업을 잘할 수 있을까. 다른 생각 없이 그냥 취업이라는 다른 부분만. 회사 취업. 이직과 관련된 거죠. 그랬는데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뭐 유사 성공자들의 데이터 분석을 해서 어느 길로 가더라, 성공 사례는 어떻더라, 그리고 취창업에 대한 뭐 기본적인 뭐 준비나 교육들은 어떻게 하는 것도 있지만 노후 준비에 대한 생각까지 이제 하게끔 해드린 거예요. 예. 뭐 재무에 대한 거, 건강, 여가, 뭐 관계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뭐 이 나이에 SNS 활발하게 잘 못하는데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걸 이제 듣게 되시면서 내가 만약에 취업이라는 부분이 어차피 좁은데 안 된다면 이렇게 다양한 길로도 갈 수가 있겠지 않느냐. 예. 뭐 예를 들면은 뭐 저술가 과정들 같은 것도 열어드렸는데요. 내 전문성을 가지고 저술도 할 수 있겠네. 책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예. 아니면은 경영 지도사 같은 걸로 뭔가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수 있겠네. 뭐 아니면 전문 강사로도 활동을 할 수 있겠네. 그 밖에 네.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을 들으면서 예. 야, 내가 너무 좁게만 생각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신 거예요. 다양한 가능성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점들은 나중 문제지만 네네. 다양한 사례들을 배운다. 네. 그래서 뭔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준비를 어차피 엎어진 김에 좀 해줘야지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셨어요. 네. 이제 그러면서 기본적으로는 젊으시잖아요. 예. 51세 정도 되시면 그러다 솔직히 보니 젊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그 나이 때이긴 하지만 네. 이것저것 삐걱거리고요. 예. 네. 뭐 그렇긴 합니다. 네. 사실. 네. 저희 고객들로서는 굉장히 이제 젊은 축에 아, 속하시는데요. 네. 이제 구직 기본적인 서류들을 이제 작성을 하시기 위해서 강점도 도출하고 그리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지원하는 회사마다 그리고 조금의 이제 지원 분야들을 달리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이제 과정을 갖고 저희가 고객이 갖고 있는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숨겨진 잡들도 발굴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해드립니다. 예. 그런 과정을 1년에 거치면서 마침내 코스닥 상장회사로부터 면접 제안을 이제 받게 되셨어요. 예.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력서 올렸던 모양이죠. 저희가 이제 채용 정보를 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시죠. 물론 개별적으로도 노력은 하시지만 예.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데 면접 그냥 뭐 가서 내가 전문성 있는 부분들 잘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나 생각하시면서 GS 출신이야? 뭐 이런 거죠. 네. 갖고 계셨던 뭐 임원의 네.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려고 하셨는데 준비하셔야지 된다라고 야. 하고 예상 질문도 뽑아드리고 모의 면접도 해드렸습니다. 1년 지났는데도 계속 그 서비스 해준다고요? 1년 지나진 않았죠 아직. 조금 전에 1년 만에 코스닥 그 기업에 아니요. 1년의 과정. 1년의 과정을 거쳐. 예, 네. 제가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50세가 발음을. 넘으면 이래요. 근데 여기서 삐걱거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면접에
한마디로 통해서 러브콜을 받으신 거예요. 예, 너 우리랑 예. 일했으면 좋겠다. 아. 그런데 연봉 협상 과정이 이제 남아 있는데 이게 또 어려운 난제인 거예요. 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전만큼은 받을 걸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조금 미치다 보니다 예. 고민해서 이제 저희 컨설턴트가 대신 이분의 인성 그리고 전문성을 잘 이제 좀 어필하면서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아, 그런 것까지 해줘요? 네. 그건 맞아. 그러니까 네. 내가 내 연봉 막 부르기가 좀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본인이 직접 뭐 발굴을 해서 하는 거다라면 좀 이제 끼어드는 게 오히려 그쪽 회사에는 보기 좋은 모양이 아닐 수가 있지만 네. 저희가 이제 마케팅을 해서 제공을 해드린 잡들은 이제 끝까지 좀 책임을 져 드리는 모습을 보이죠. 이게 이 나이 때쯤 되면요. 예. 이 나이가 아니라 나이로 보면 한 40대 이후 넘어가면 누군가가 잔소리나 지적을 안 해줍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그 50대 넘는 부장님 헤어스타일이 20년간 똑같은 이유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보면 저분은 머리 조금 좀 짧게 하면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 맨날 마음은 100명을 보면 100명의 그 마음이 드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 100명 중에 그 누구도 아무도 그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 20년간 같은 거예요. 헤어스타일이. 그래서 미용실 가도 지난번에 어떻게 자르셨어요? 그것만 옮겨도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것저것 해주시니까 그게 아마 거의 삶의 첫 경험이 아닐까.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한테 혼나고 나서 처음 지적받는 거 아닌가 싶어요. 한 회사에 오래 계셨으면 더욱 그렇겠죠. 그렇죠. 그렇죠. 어디 전무님한테 뭐 옷 얘기를 하고 그럽니까? 네. 그리고 특히 임원분들 같은 경우는 모의 면접 같은 거 하기 굉장히 싫어하세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하면은 피드백을 받아야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얘기해 보세요 하면 아하. 그냥 한 걸로 치지. 그 잘해요. 네. 사실 임원분들도 포함되는 거지만 예. 중장년들이 가지고 계신 거의 비슷한 습성, 특히 사무직이라면 더 많이 그런 특성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의 면접이나 뭐 그다음에 하던 인사 담당자한테 전화 한번 해보는 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불가능에 하세요? 잘 안 가깝죠. 하고. 그 미국이나 유럽 쪽에는 콜드콜데이라는 게 있어서 인사 담당자한테 전화 한번 해보는 훈련이나 테스트도 같이 그 무슨 말 진행돼요. 인사 담당자한테 전화한다는 네. 게 뭡니까? 자기 세일즈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안 해봤으니까. 이번에 네. 그 저희 회사 지원한 네. 안승찬입니다. 네, 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콜드콜데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그런 걸 진행한다 그러면 한 분도 안 오세요. 그 정도로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모의 연습으로 한번 해보는 건데. 네. 그러면 궁금한 게 예를 들면 대기업 출신이든 뭐 중소기업 출신이든 네. 하여튼 나이가 좀 많아서 정년 퇴임을 하거나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소위 나이가 차서 나오는 네네. 거잖아요. 중장년들은요. 그렇죠. 그런 중장년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 우리 회사 많이- 중장년도 지금 거치거리는데. 이 네. 우리나라 채용 구조의 이슈가 뭐냐면요. 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어. 중장년을 오픈 잡소스로 잘 안 뽑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워크넷 뭐 이런 데서 적건 예. 이런 데다가 잘 안 띄우고 예. 주위에 중장년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는 아름아름 아. 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장년을 왜냐하면 신입사원처럼 많이 뽑는 게 아니라 뽑아야 숫자가 중소기업 중소중견기업들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예. 한 명, 두 명. 그러니까 그거를 뭐 다른 데도 올려서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보단 음. 아름아름 뭐 관련 연관된 기업들 물어봐서 퇴직하신 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있는지 이렇게 네트워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취업하는 케이스들이 많으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그 관련된 잡을 저희는 그걸 히든 잡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캐치해내기가 쉽지가 찾는 사람은 않다는 또 거죠. 애타게 찾는군요. 네네. 심지어 저희 회사도 중장년을 뽑는데 예. 쉽게 뽑기가 쉽지가 않은 케이스들이 많아요. 이음길이? 네. 이음길은 어디서 못 들어본 회사니까 그렇죠. 그렇죠. 뼈 때리시는 언더스탠딩이나 이음길이나 뭐. 저직권 시장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들었던 사례가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사장님인데 이게 회사는 막 컸는데 도대체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네. 그래서 우리 회사도 이제 체계를 잡아야 돼. 삼성전자 임원 출신을 뽑아와.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 임원분을 뽑아왔대요. 그 뽑아왔는데 자 우리 회계 시스템을 좀 잘 갖춰주세요 했더니 나는 회계를 돌려만 받지 깔아본 적은 없습니다. 회사는 이미 갖춰져 있어야죠. 이게 뭡니까? 와서 1년 동안 이게 뭡니까만 하다가 그냥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미스매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력의 수준과
대기업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의 수준과 좀 이게 약간 잘 안 맞는 것 같은 생각도 들던데요. 그래서 도리어 대기업에 중소기업에 있던 분들이 이직을 할 때 대기업 시스템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처럼 예. 대기업 시스템 특히 이거는 굳이 중장년이라고 얘기 안 해도 예. 대기업에서 가지고 계셨던 모든 일들을 중소기업으로 가셨을 땐 연령층에 상관없이 거기에 맞게 일하는 법을 다시 한번 스터디는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젊은 층들도 대기업에 있으면 시스템적으로 내가 한 분만 잘하면 되는데 중소중견기업은 그걸 다 잘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생겨요. 그렇죠. 5만 가지. 그렇죠. 네, 5만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특히 중장년은 얼마나 적응하는 데 어려우시겠어요. 저희가 힘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그래서 그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내가 직접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스킬은 마스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최소한 워딩이나 파워포인트나 엑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대기업 중장년들은 놓치고 안 하시고 계는 케이스를 종종 있거든요. 그것도 못하고 내가 임원 사인만 했구나. 그러니까 그러시는 직접 서류로 케이스들이 안 많다고요. 만들어보고. 그렇다면 그런 것들 내배움카도 활용해서 예. 그런 학원도 좀 다녀보시고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최소 업무 스킬을 향상시켜보게 노력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내일 배움 카드. 네. 채팅창에서 예. 내일 배움 카드 아시는 분들도 몇 명이 댓글을 주시는데 네. 별로 그맨 대단치 않다. 쓰잘데기 없는 그 부실한 자격증 코스나 있고 아주 품질 개판이다. 그런 지적도 있어요. 예, 학원을 또 잘 선택해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HRD 넷에 들어가 보시면 예. 그 학원별로 우수기관인지 뭐 취업률이 몇 %인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많아요?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별로 다 있어요. 전국 지역별로. 좋은 그래서 게 그 중에서 많으니 네.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시면 된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걸까지 찍어서 뭐 어디를 다니시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서 아니지만 예,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어디 보시면 HRD 이제- 넷에 잘 보이라고 제가 기회 하나 드린 거예요 지금. 네, 네. 잘 보려고 네, 지금 심사 저도- 받으셔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냥 또 저희 것 어쩔 다시 있고요. 팔아주시고. 그리고 또 안타까웠던 건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네. 과정이 많이 없어졌었어요. 오프라인 과정들이. 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고용노동부에서도 오프라인 과정 다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하니까 과정이 조금 더 많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걸 뭐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국가에서 이걸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다 우리나라를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제도가 조금 더 잘 돼 있는 유럽 쪽에서는 전직 지원 서비스가 의무화되어 있는 나라들, 특히 벨기에나 뭐 이런 데들은 다 있고요. 예. 그래서 뭐 근데 거기는 기간이 뭐 16시간 2번 이런 게 아니라 뭐 3개월 이상 해줘라, 뭐 아니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해줘라라고 좀 되어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이제 도입 초기라서 좀 그런다. 우리나라도 조금 더 시간이나 뭐 횟수나 이런 것들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다음에 미국이나 이런 데들은 전직 지원 서비스 도입률이 중소기업 뭐 대기업 이런 걸 다 따지지 않아도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전직 지원 서비스라는 거는 직장인들이 다 아웃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건 예. 직장인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서비스예요. 거기도 나라 돈으로 운영합니까 주로? 거기 외국도? 호주나 뭐 미국은 거의 그냥 회사 돈이거나 기업이 하는 거고 기업이 들어오면서 알아서 하는 지불을 거고. 하고요. 법으로 되어 있어서. 예, 그리고 유럽은 이제 유럽도 마찬가지로 법으로 되어 있는데 기업한테 1차 의무를 지지만 기업이 낼 비용이 없으면 예. 나라에서 보조해주는 식으로. 우리랑 비슷하네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네. 그렇군요. 전직 지원 서비스라는 걸 나라에서 좀 해주긴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약간 구멍이 있다. 예를 들면 우리 무슨 연금저축하면 정부에서 세금 깎아주듯이 네가 노후를 잘 준비하려면 이런 교육을 좀 들어봐 하고 나라에서 세금을 써서 그런 서비스를 하는 거네요. 일종의. 그렇죠. 왜냐하면 실업급여 오래 들여야 되거든요. 만약에 전직이 안 되면 이쪽은 일손 못 구해서 생산성 안 나오고 예. 이분은 일자리 못 구해서 생산성 안 나오니 이거 매치만 되면 나라 돈 쓸만한 곳인데 그러면 대표님 이 문제는 교육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보의 문제 아닙니까? 내가 그러니까 네. 필요한 인력을 서로 적재적소에 만나게 해주는 그런 정보의 불일치의 문제가 더 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취업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내가 어느 쪽을 가야 되고 어떤 분야를 공부를 해야 되고 아니면 어떤 자격을 취업을 해서 내가 최소한 70대 중반까지 일을 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본인에 대한 가능성과 경영 목표를 정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마지막 단. 그럼 내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면 나 이제 그러고 이걸 가지고 어딜 가야 되는지가 이제 미스매칭의 단계입니다. 근데 여전히 미스매칭의 문제는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연봉이 낮고 일이 좀 험할수록 미스매칭 현상은 계속 생깁니다. 그건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중장년도 마찬가지예요. 아하.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대기업에서 뭐 어느 정도 수준의 급여를 받았는데 갑자기 예. 2천 최저임금에 가까운 정도의 비용을 받자 이러면 예. 그게 쉽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안 가고 이러면서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산성까지도 떨어지는 안 좋은 케이스를 결국에 지나가면서 빨리 맞춰서 해야 되는데. 예, 왜냐하면 연세가 드실수록 고령층이 됐을수록 생산성 곡선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 이건 과학적으로 나와 있는 아니, 내용이고. 저도 실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지속적인 교육이나 일을 통해서 떨어지는 걸 막아야 되는 것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거나 일을 가지고 계시면서 지속적으로 70대까지 일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미스매칭은 일자리는 있어요. 근데 이런 류의 미스매칭이 더 많아요. 내 눈높이에 안 맞는다. 인식의 미스매칭.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연봉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야 돼요. 55세 이후에 전직한 나. 그러면 옛날만큼은 안 된다. 많이 떨어진다고 보셔야죠. 많이 떨어진다고는 봐야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하기에는 40대 극후반부터는 임금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그 유사업종으로 이직을 하더라도. 떨어질 때 됐습니다. 우리 나이로 떨어질 때가 된 것 자격이나 같은데. 특별한 내가 업무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또 다른 문제지만 특별한 예. 거 없습니다. 차츰 방송이나 떨어지고 좀 하지 뭐. 이게 특별하신 거 아니세요? 점점 불안해지고 있네. 하지만 좋은 케이스들도 많은 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새롭게 그러니까 저희 쪽으로도 예. 정년퇴직하시고 이쪽으로 넘어오신 분들도 계세요. 전직 지원 서비스 컨설팅 쪽으로도. 아, 그럼 초기에 그렇겠네. 급여가 되게 낮아요. 얼마 뭐, 대충 뭐 3,000대 3,000대 네, 정도? 네. 이렇게 오시는 나이는 분들이 지긋하시고 계시고. 컨설팅 해주시는데 네네. 근데 음. 그분이 또 여기에서 성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4세 때, 5세 때 막 또 본부장으로 그럴 수 승진하시는 있죠. 케이스들도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내 나이가 많다고만 생각 안 하시고 가능성 있는 업종이라면 거기 어차피 내 업을 버리고 그쪽으로 뛰어드시는 거잖아요. 예. 그럼 어차피 거기서도 신입사원이라고요. 하지만 중소기업, 중견기업 다니시는 분들 알지만 그쪽에서 내가 업무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면 반대로 승진되는 케이스, 빨리 승진하는 케이스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또 승진하시면서 다시 세컨 라이프를 즐기고 눈높이 잘 안 인생을 잘 만드시는 맞아도 분들. 네. 할 만한 일이면 네. 연봉 생각하지 말고 뛰어드시는 전직해라.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능성 있는 업종이라면. 그러면 본부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준비를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마음의 준비만 하면 됩니까? 그건 알아서 둘이 알아서 하고 방송을 빙자해서 본인 상담하려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들어도. 네, 사실 뭐 어떤 준비를 하면 전직에 성공한다 예. 이렇게 한마디로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네. 그 성공을 할 수 있는 준비해야 되는 요인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왜냐? 고객마다 처한 상황도 다르고요. 네. 갖고 있는 개인적인 뭐 특성 요인들도 다르고 예. 그 퇴직을 하는 시점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채용 시장의 환경적인 요인도 모두 감안을 해야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겠죠. 예. 근데 이제 중장년은 특히 연령의 제약을 받고 그런데도 동일 직무, 동일 업종으로만 가려고 생각을 하세요. 거기에서 이제 어려움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일이 익숙하니까요. 네. 그렇죠. 예. 아니 그게 본인의 강점이잖아요. 네. 예를 들면 여기서 언더스탠딩 했으면 그나마 그럼. 유튜브로 해야 뭐라도 하지. 내가 대장간 가면 20대 청년보다도 못하죠. 네.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비슷한 필드로 너무, 가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인데 네. 기회가 적어요. 그러면 다른 길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찾는 열어놔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근데 닫지는 마라. 예, 근데 그 한마디로 구슬도 꿰어야 보배다라고 예. 하잖아요. 예. 그 답은 사실 예를 들어 내가 옮기겠다 하면 두 분 안에 있으세요. 근데 본인이 그걸 못 볼 뿐이거든요. 그걸 이제 뽑아내서 엮을 수 있게 해주리는 통찰력이 필요한데 스스로는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네. 오랜 동안 네. 그 신문사에서 네. 이런저런 취재 현장이 있었어요. 예. 쓸 줄 아는 건 기사, 할 줄 아는 건 취재. 네. 이거밖에 없는. 네. 뭐 뭘 되게, 씁니까? 되게 그런 거? 뻣뻣하고 뭐 어. 갑질 이런 거 익숙해 있고 이런 막한 50대 네. 어디를 갑니까? 여기서 만약에 하면 네. 신문사 바로 외에는 뭐 갈 데가 이제 있을까요? 저희가 고객분한테 질문을 받는 순간들이 이런 거예요. 예. 나 저 어디 이런 가면 이런 되죠? 정도 오. 적은 정보를 주시면서 예. 나 어디로 가? 나 취업할 수 있어? 음.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넌 답 없다. 아니요,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답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점쟁이처럼 한 번에 딱 보고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얘기한다면 그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전문가도 한 번에 작은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로 얘기하는 건 위험한 일이 되죠. 그 특성에 따라서. 그렇죠. 왜냐하면 뭐 아무리 잘하는 게 있고 좋아했던 일이라도 내가 이제 중장년이 된 그 시점에는요. 아 이제 이거 다
질려. 나는 내가 이제 정말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게 마음속에 있는데 이제 모르고 있거나 잊혀졌던 것들을 이제 끄집어내야지 되는 컨설팅을 거죠. 통해서.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뭘 하면 그게 끄집어내집니까? 예.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드린 예. 나 새로운 거 하고 싶어. 평생 할 예. 수 있는 일 하고 싶어. 저 그래서 새로운 거 하고 싶어요. 네. 근데 막상 그러면 뭘 하고 싶으세요? 뭘 예. 좋아하세요? 답변 못 하시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 지금 그런 걸 묻는군요. 네.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걸 그런데 물어보면 준비가 안 됐구나가 느껴지는구나. 준비가 안 됐다기보다는 예. 그런 걸 생각을 안 해보고 살아오신 네,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하시 준비 안 되신 뜻이 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뭐 내가 어떤 길을 할지 여러 가지 진단 프로그램들도 많고요. 예. 검진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 본인의 적성,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인 환경, 음. 재무적인 환경이 안 따르면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못 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지금 가장 한 달에 볼수 있는 70만 일을 원 해야 버는 되니까. 어떤 일은 못하지. 네, 못하죠. 어. 그럼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언론이나 뭐 라이팅도 정말로 잘하시는 건지 예. 직장에서 버티기 라이팅인지 야 진짜 너무 냉정하시다. 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몇번 철저하게 싸운 봐서 적이 있거든. 그랬더니 야, 네가 쓰면 얼마나 쓴다고 그냥. 그랬더라 진짜로 어떤 방향으로 가셔야 될지 철저하게 좀 잘 얘기해보고 경영 목표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네. 농담입니다. 아시죠? 아닙니다. 야, 이런 그런 서비스가 있군요. 네. 그렇군요. 지금은 그러면 이음길 이 회사는 직원분은 몇 명이나 되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런 업체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고 싶어서.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규직 기준으로 한 50명 정도 내외로 정도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컨설턴트 계약직으로 같이 일하고 있는 컨설턴트나 강사분들이 별도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분들께서 취직 예정하시거나 퇴직하신 분들 와서 어느 정도 해야 사무 공간을 해야 된 좀 쉽게 생각하면 패스트파이브나 뭐 이런 것 좀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거기도 이제 편하게 사무실 쓰실 수 있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위워크 같은 네, 거. 위워크나 예. 그런 데들 그런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의 시설이 갖춰줘야 되고 음.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에 대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있는 교육, 그 다음에 전직을 위한 기초교육, 취참업에 대한 기초교육을 이룰 교육팀, 그 다음에 이 교육을 통해서 또 같이 실제로 고객분들하고 같이 성공해 나가게 이제 이력서도 어떻게 쓰는지, 자업을 어떻게 매칭시켜줘야 되는지, 앞서 말한 대로 컨설팅 해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 컨설팅 팀도 이런 류의 비즈니스를 계속하기 위해서 이제 PT를 하거나 제안을 하고 있는 영업팀. 네. 일감 따와야 되니까. 네, 따와야 되니까 뭐 이렇게 메이저로는 그런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전국에 많습니까? 이음길 같은 회사가 최근에 네. 아마 생기기 시작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처음에 이제 외국 이 전직 지원 서비스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을 때는 이제 예. GM, P&G나 이제 GM 대우 예전에 혹시 대우 사태 때 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외국계 회사들이 진출이 돼서 전직 지원 서비스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외국계 회사가 시작한 네네. 서비스군요. 네, 지사, 예. 한국 지사들이 아하. 그래서 외국계 회사들이 한 3개, 그다음에 예. 또 외국계 회사가 한국 또 회사를 하나 사서 한 4개 정도의 외국계 회사가 계속 끌고 왔었고요. 예. 이 시장을. 네네. 그리고 이제 메인 한국 로컬 기업으로는 이제 한 3-4개 정도가 이제 잘 회사를 좀 만들고 성장시켜 나가고 있는. 그래서 아직 큰 시장이 한 아니라서 7개 정도. 네, 그 정도가 이제 회사 전직전 서비스 시장에서 이제 됐습니다. 플레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음길은 그 중에 7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충 그 정도 아직 정도쯤 됩니까? 올해는 1위. 창업한 지 3년 정도 되셨다고 네네. 하셨죠? 아 이게 그 정도면 좀 큰 편이에요. 정말 어때? 그 업계에서는. 정규 직원 다 수나 그만합니까? 매출 규모로는 중간 정도라고 중간 보시면 정도. 네. 정도. 아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직 시장이 아직 활발하진 않죠. 제도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겁니까? 뭘 바꿔야 돼요? 전직 시장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퇴직한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네. 뭔가 누가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을 거는 같습니다.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할까요?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쓰면 돼요? 그러니까 우선은 전직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식이 되게 각 기업들의 대표님들이 네. 나가는 직원들까지 케어해주는 게 우리 직원에 대한 내 마지막 보살핌이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는 게 가장 큰. 아 우리가 했던 질문이 잘못된 편견이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나가는 직원한테 뭘 해줘? 네, 저는 그렇죠. 이 전직 지원 서비스가 아니라 실제로는 예. 그 전직 캠프
이런 거 캠프요? 강제 입대 이런 거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그만두잖아요. 그게 대학생들 대상으로는 그런 네,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만두면 그랬었어요. 무조건 너 여기 들어와서 정신교육 한번 해? 꼭 그렇게 표현 안 하더라도 네. 그냥 어디 그 네모발 같이 해가지고 입대. 그 왜냐면요. 네. 그좀 대얘기인데 저는 안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예. 가끔씩 실직을 하셨어요. 어. 그래서 뭐 2년씩 집에 있다가 네. 뭐 이제 또 어떻게 해서 나갔다 오시다. 근데 그게 가만히 그 과정을 보면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딱 있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너무 힘들어. 그럼 이게 그냥 이 기간이 그냥 하다가 막 6개월 가고 1년 가고 그래요. 그리고 본인도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를 것 같더라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차라리 그냥 그래서 아예 어딘가 같이 어울릴 수 있게. 아예. 뭐 그러면 뭐 그래야 또 뭐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되죠. 네. 밖에 나갔다 있다 혼자 가만히 있으면 그렇죠. 침잠합니다. 정말. 그래서 전직 전습스 교육할 때는 그래서 여러 회사에 퇴직하신 분들이 같이 섞이기도 합니다. 팔도 사나이. 같이 논의하기도 하고요. 각자 그치. 회사 상황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서로 위로받기도 하고 서로 격려해드리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약간 경쟁도 생기기도 하고요. 이런 게 특강 케이스로 만들기도 합니다. 퇴직한 목수와 퇴직한 임원은 전혀 다른 배경과 전혀 다른 진로가 있을 텐데 같은 클래스에서 돼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것도 또 나눕니까? 네, 좀 나눕니다. 비슷한 백그라운드끼리. 네. 진짜 비용 많이 드시겠다 이 사업. 네, 왜냐하면 이유는 이력서 쓰는 법이나 네트워킹이나 그다음에 업체 찾는 방법들이 생산 라인과 사무 라인 또 사무 라인에서도 어떤 분야에 따라 좀 달라요 방법이.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강의가 재미없어져요. 나한테 해당이 안 되면. 그렇지, 그렇겠죠. 그렇지. 그렇겠죠. 그래서 연령별 그다음에 직종별로는 분류하는 게 교육 몰입도는 훨씬 좋습니다. 이주연 본부장님, 네. 그 하다 보면 보통은 지금 보니까 눈높이 낮춰라 내지는 연봉이 중요한 게 아니다. 뭐 빨리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대체적으로는 그만두고 나면 뭐 사회적 통념상 혹은 뭐 실제로도 굉장히 그다지 좋지는 않은 일자리가 이제 돌아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뭐 현실이기도 하고 그조차도 보람을 가져야 되고 하는 거니까. 근데 보통 그런 케이스는 없어요. 야 이분은 진짜 전직하시길 잘했네. 그런 거 없습니까? 훨씬 좋네 이게. 그런 야, 케이스 없습니까? 이거 이분은 회사 계속 다니셨으면 오히려 인생 꼬일 뻔했네.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까? 아, 예, 예. 뭐 저희가 일단 그 만나게 되는 고객분들은 네. 사실 그 회사에서 예. 어떻게 보면 잘 성공적으로 예. 달려오신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다 그렇죠. 회사에 보니까 대기업이 보내 1000명 예. 이상이 그렇죠. 보내니까. 그러신 분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분들은 거의 만나 뵙기는 어렵고요. 네. 일반적으로는 다운그레이드 돼서 좀 네. 근데- 있다고 근데- 하시지 그걸 또 솔직히 말씀하시네. 예, 아니 다운그레이드 된다라는 게 뭐 예를 들면 연봉 수준에 의해서만 만약에 얘기한다 그러면 예. 평균적으로는 네 이전 받던 연봉 대비 보통 한 70% 정도 예. 예. 혹은 그런 뭐, 케이스나 유사하게 옮기는 케이스도 있는데 예를 들어 삶의 가치를 따지면 좋은 케이스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 S사 부장님이셨던 분은 대학교 산학협력 교수로 가셨다가 전교수로 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중소중견 전무로 기업체 대무로 가셨다가 예. 대표이사가 되시기는 한 케이스들도 있고 그러네. 이런 그런 거 좀 좋네요. 재미난 케이스들은 되게 예. 많습니다만 예를 들어 금액이 연봉이 문제다라고 하면 처음에 가셨을 때 연봉이 낮죠. 앞서 말씀드린 우리 회사로 인볼브 하시는 거랑 포함하시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 예. 약간 낮춰서 가서 다시 성장하시는 케이스들 부장님들이 갑자기 차장으로 갔다가 임원 되시는 케이스들 이런 케이스들은 되게 많습니다. 금액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가능성으로 네. 주로 잘 찾아야 그렇게 되는 찾아야 거군요.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리는데 너무 당장 그러니까 손해 내가 보는 받는 것 같지만, 돈으로 자꾸 네. 임금으로 생각하지 말고 네네. 미래가치 그 기업의 미래가치 그다음에 내가 거기 들어가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측면들을 많이 보고 하시면 그런 케이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 이제 어떤 고객분이 이제 전혀 이제 다른 컨설턴트로 예. 이제 전직을 하신 케이스가 있는데 예. 사실 컨설턴트는 정규직 베이스보다는 네. 조금 자유롭게 일하는 형태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고문을 하고 컨설팅을 하던 가운데 해주던 업체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업체에서 야 너 거기서 맞아요. 그렇게 일할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우리랑 들어와서 일하자라고 해서 많죠. 다시 네. 기회를 얻는 많습니다. 케이스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본부장님은 어떤 일 하시다가 컨설턴트가 되셨어요? 이 일은 언제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전직하신 네. 것 네, 같습니까? 대표님
지금과 비슷한 시기에 예. 그러면 20년 전이니까 예. 주위의 사람들은 저희 거의 시조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20년 전에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네, 와. 그렇습니다. 어우 진짜 고생하셨겠다. 아, 근데 이제 네, 그때 당시는 네.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정말 일, 주목받는 일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많이들 예. 그런 차원에서 보람 있다 생각해서 전직 온 컨설팅 거고요. 이거 하셨어요? 네네. 아. 그 전에는 이제 회사를 마찬가지로 아, 저도 예, 다니시다가. 아유 그때는 신입 사원이셨겠네. 네. 그런데 제가 한 회사만 다니진 않았고요. 네. 좀 여러 가지 업체들을 이렇게 다니다가 아. 이런 게 있다라고 해서 왔는데 음. 제 고민이 항상 나는 앞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게 맞아? 이런 고민들 속에서 살아왔는데 그 답을 바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이제 찾을 아하. 수 있게 된 거죠. 아. 김 대표님 네. 저희가 쭉 듣다 보니까 예. 저희도 이런 일 하고 싶습니다. 이음길 같은 일. 뭐 유튜브는 보니까 뭐 맨날 돈도 잘 안 되고 피곤하기는 하고. 그러니까 아니신 보니까 것 뭐 좀 같은데. 쉬워 보입니다. 솔직히 뭐 저 네. 어디요? HRDnet 거기 네. 들어가면 나라 네. 돈으로도 되고 뭐 저도 뭐 전직 하는 거 뭐 컨설팅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어떤 진입 장벽이나 혹은 라이센스나 이런 건 없습니까? 그냥 창업 직업 상담사라고 하는 라이센스가 있고요. 있어요. 네, 아. 공식 자격증인데 네. 그걸 주로 이쪽으로 많이 진입하시는 분들은 대기업이나 중소중견기업들의 인사, 교육 쪽에 많이 계셨던 분들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전직 지원 컨설턴트 양성 과정이라고 하는 민간 기관이 하는 것들 이것도 네일뱅 카드로 가능하신 케이스가 있고요. 네, 받아서 양성 와. 과정들이 있고 좀 긴 시간입니다. 내지는 그건 이제 공식 자격증은 아니고요. 예. 양성 과정을 들으신다거나 아니면 마찬가지로 직업 상담사 2급 1급을 이제 수료를 따셔서 그러면 여기 입사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경력을 차츰차츰 쌓아나가죠. 제 말은 이음길 같은 회사를 창업하려면 저희는 이거 끝나면 창업을 하시려고요. 그러려면 뭐 또 라이센스나 이런 게 필요하냐. 그러니까 이게 없습니다. 유료 직업 소개서를 차리려면 네. 이쪽의 경력을 몇 년 이상 네. 이런 라이센스는 있어야 됩니다. 경력은 있어야 그럼 된다잖아요. 김기환 대표님은 창업할 때 무슨 경력을 저는 이쪽 했어요? 업계 이제 경력이 원래 이상, 있으셨고. 예, 있었으니까. 이음길 창업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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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어요? 외국계 회사에 이쪽에 처음 진출한 외국계 회사에 에서 시작했고요. 회사에 다니시다가 그리고 뭐 전에 전에 그 회사는 진출할 때 뭐가 있길래 진출해? 어차피 경력 없이 시작할 거 아니겠어요? 시조는. 거기는 이제 임원들은 있었죠. 또 해외에서. 해외에서 경력이 인볼브되는 있으니까. 새로 오는 사람들은 이제 유료 직업 소개서에서 일을 했다거나 아. 아니면 뭐 직업 상담사 라이센스 그런 거 있어야 차릴 수 있습니까? 네,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원이 몇 명이 있어야 유료 직업 소개서 차릴 수 있고 뭐 이런 우리나라 것이 법이. 있어서. 네네. 법이. 법 기준에 좀 맞아야 됩니다. 유료 시설 기준도 좀 있어요. 유료 직업 소개서라고 하는 카테고리인가 봐요. 네, 카테고리입니다. 방금 질문은 진짜 우리 대표님이 내 여기 왜 나왔을까? 막 아니요. 보다 따로 그냥 문의 주시면 여기 자세하게 보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빼가려고 하는구만. 아니, 저희들도 전직 컨설팅을 좀 해주십사 하는 거죠. 찾아오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저런 짓궂은 질문도 또 네네. 드리고 그래야 네네. 보시는 분들도 진짜 이음길 불쌍한데 한번 저기 가서 한번 좀 들여다보자 이거 따도 되고 그렇죠. 네. 네. 전직 시장이라는 게 있군요. 전직 컨설팅 시장에 치열한 67개 업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네. 이음길은 그 중에서 딱 중간쯤이랍니다. 중간 아래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중간 아래에서 본지에서 양지에 하는 아래이지만 네. 내년에는 1등으로 올라가신다고 그러나 이 하시는. 서비스가 네. 사실은 뭐 정말 정성 들여서 해주면 되지 네. 브랜드가 무슨 의미가 그렇죠.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네. 그냥 다니시는 회사 다니시고요. 가능하면 전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그거 새로 알았잖아요. 그 무슨 카드라고 했죠? 국민 내일 배움 카드.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이거 그거 신청 안 신청하면 하셨으면 네. 신청하시고 네. 저희도- 그거 하면 공짜로 들을 수 있다니까. 저희도 뭐 이거는 그냥 그쪽으로 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야, 하여튼 뭐 전직 시장 이제 다양한 말씀해 주셔서 비즈니스가 있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에게 오늘 또 새로운 세상 보여주시고 또 새로운 세상으로 가려면 또 네. 이런저런 서비스도 있다는 것도 알려주시고 사업도 하여튼 번창하시고 예. 그리고 저희랑 따로 좀 얘기 좀 나누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략해 봅시다. 네. 같이 삽시다 우리 좀. 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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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컨설팅 업체 이음길의 김기환 대표님, 이주연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